네, 안녕하십니까. 명기대의 덕광입니다. 자평gin전 제26강, 희귀는 청감과 지지에 따라 다름이 있음을 노람, 이제 그런 장인데요. 이게 이제 얼마 되지 않는 페이지만은, 여기에서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청감과 지지에 따라서 다름이 있다. 그 원인을 이제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냐면요. 자, 명중의 신과 기신은 48자의 내에 다 있겠죠. 비록 지지와 천간이 모두 있지만,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주관함으로 움직여서 행함이 있고, 천동이 불식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자평기전 제1권에서 이렇게 천동이 불식, 식간 12지진과 음양생사에서 이 전동, 정가는 이제 쉬지 않고 항상 움직임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또 지정이 유상 그랬거든요. 지지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게 이렇게 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정이 유상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도 정가는 하늘을 주관함으로 움직여서 행함이 있고, 지지는 땅을 주관함으로 조용히 쓰임을 기다린다고 그랬거든요. 또 정가는 한 가지를 주장하지만 지지는 단기간 것이 많아서 복도 되고 화도 되니 어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랬거든요. 정가는 단순하죠. 갑불경쟁 무기경실 인계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지지는 이제 지장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장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것이 화도 될 수도 있고 복도 될 수도 있다. 요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동종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사주팔자 그러다가요, 네 개의 기둥과 여덟 개의 글씨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일생의 길흉하고 이렇게 우리가 놀아오고 있잖아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청간하고 지지하고의 그 관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팔자가 각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지지는 지지대로, 청간은 청간대로의 그 글씨 나름대로의 그 한 개의 글자대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지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신월에 예를 들어서 사다 그러면 정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정관이 세 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서 그게 아니고 정관으로 병화가 이렇게 투출했다. 그러면은 이 병화의 다 근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 장에서는. 그게 제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관이 이렇게 많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관이 왕하다, 강하다라고 이렇게 그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종론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청충해합을 논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그 장이 되고요. 길흉을 논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면요. 정관과 지지의 그 희기가 다름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6월에 간목일주가 신금이 이렇게 투출했어요. 이렇게 투출하면은 정광적으로 격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지로 신금이 이렇게 왔어요. 지지로 신금이 이렇게 왔거든요. 신금이 오면은, 여기서 이 자평기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정관으로 추출된 신금의 근이란 얘기예요, 이게. 근이고 칠살이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칠살이 하나 들어왔다. 이 정관격인데 신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칠살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독립적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장에서는. 이, 시, 이 신금의 근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뭐,
관절 혼잡이 안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정관하고 지지가, 그 희귀가 이렇게 다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지의 신유는 이러한 혼잡에 이르지 않으니, 신도 역시, 이 신금도, 신월의 그 신도, 신의 왕기이므로 왕이 신유에 앉으면은 구의 관리가 다시 또 도의 인을 관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나쁘게 되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그 투출했는데 천간으로 경금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관산 혼잡이 되는 거거든요. 신금이 투출 안 하더라도 관산 혼잡인데 신금이 투출해가지고 경금이 운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관산 혼잡이 돼요. 그러면 격이 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관하고 지지가 이렇게 다르다. 희기가 좋고 나쁨이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만약에 또 천간으로 신금이 또 하나 더 왔어요. 이렇게 더하고 경금이 없이 신금이 이렇게 왔거든요. 그럼 이거 중관이다. 그래서 관이 중해졌다. 그러므로 이 격이 이렇게 조금 혼탁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관격에 상관이 투출하거나 지지에 상관이 있을 경우에 이제 우리 자 보세요.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6월에 간목이 정화가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신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운에서 정화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상관경관이 되죠. 상관경관이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지지로 이렇게 이제 정관으로 이렇게 정화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지로 오화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상관이라 하더라도 이 관을 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지지는 이렇게 과요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 수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정이 유사한 그랬어요. 지지라고 하는 것은 정관의 어떤 기운을 받아야만이 그 지지가 이렇게 발동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지지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보면 안 되죠. 그러면 질서가 이렇게 세상의 그 자연의 그 이치가, 질서가 이렇게 성립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오화라고 하는 이 계절이 느닷없이 쫙 어디야, 자월 뒤에나 들어있고, 뭐 이렇게 지 맘대로 움직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에서 오화가 왔어요. 오화가 왔는데 이 정관을 손상하냐? 손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지지는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정관으로 정화가 이렇게 왔다. 정관으로 정화가 이렇게 오면 그때 비로소 정화의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오화가 동학이 됐다. 동학이 되면은 이때 상관이 이 정관을 친다. 요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보면 운에서 천간으로 오는 그 상관과 지지로 오는 상관이 그 다른 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정화가 이렇게 천간으로 와가지고 이 정관을 치요. 그래 정관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쉽게 극하고 쉽게 이렇게 생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지지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단 기지가 지게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냐? 삼합일 경우에는 지지가 이렇게 천간과 똑같이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주를 판단할 때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안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자평진전의 그 논리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상담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이 자평진전의 이렇게 막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은 정관과 지지에 따라서 희기가 다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정관 따로 지지 따로가 아니고 정관이라고 하는 이 특성은 전동이 불식, 쉬지 않고 움직인다. 지정이 유상. 지지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항상함이 그 자리에서 항상함이 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정관의 기운을 받아야만이 지지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라는 뜻이거든요. 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좌우충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이게 자수다. 이 좌우충이 이렇게 있거든요. 좌우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천간으로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있거나 인개수가 있으면 자가 이렇게 동하고 항상 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천간의 그 임수의 그 영향에 의해서 이 자수가 항상 움직인데 오화가 충을 거부하잖아요. 싸움을 거는데 내가 싸움을 막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화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수가 오화를 충하려고 해도 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세운이나 그 대운에서 이렇게 오화를 움직일 수 있는 병이나 정화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그때 좌우충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지에 우리가 사주팔자에 충이 이렇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 충이 무조건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충이 있으니까 언제 충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암시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충이 일어난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서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해주면 그때 충이 일어난 시기에 얘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보다 더 정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몇 번 이것을 경험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근거 있는 논리다. 라고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잡견진전을 공부하신 분들을 되게 보면은 충이 있으면 그냥 충이 있는 모양이다. 이게 충이 있으니까 안 좋겠다. 그런데 언제 충이 일어나고 어떻게 충이 일어난지를 이렇게 그 시간적인 이런 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주팔자에 충이 없는 사주가 없어요. 충은 다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충이 있으면 깨지고 그 인간의 그 사람 자체가 모든 것이 깨지고 막 엉망이 되고 이제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충이 일어날 시기가 꼭 있다. 일어나지 않는 시기도 있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시고 이 장에서 그래서 천간하고 지지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그 운을 보는 그 시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지가 화와 복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고, 지지라고 하는 것은 지정이 유사함을 해가지고, 그 움직이지 않고 항상 고요하게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화가 되는 경우, 어느 경우가 되냐. 삼합일 때는 된다 그래요. 삼합일 때는. 자, 6월에, 예를 들어서 6월에 그 간목일주가, 6월에 간목일주가 오화를 이렇게, 오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그럼 지금은 정관으로 정화가 없기 때문에 오화가 정관을 칠 수가 없어요. 칠 수가 없는데, 운에서 인하고 술이 이렇게 왔을 때, 인호술 화국을 일으켰을 때, 비록 유정관을 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이제 그 화가 되겠죠. 정관을 치니까, 상관이 정관을 치니까. 그러나, 또 이렇게 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충을 해가지고. 만약에 칠사일 경우에 인호술 그 하국이 칠사를 제압을 해주니까 오히려 그때는 길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지가 화와 복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삼합을 이룰 때, 삼합을 이루었을 때 그 삼합이 좋은 신을 충할 때는 좀 이렇게 사기신을 충할 때는 흉이 되고, 사흉신을 충할 때는 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장인데 아마 이게 굉장히 생소한 이런 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은 천간의 글자는 항상 움직여서 동함으로 언제나 격국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영향을 주지만 지지의 글자는 정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움직이지 못하다가 삼합을 할 경우는 천간의 경우와 같이 움직여서 격국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제 이걸 해놓으면은 그 형충해학을 보는 그게 가장 이렇게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각자가 한번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서 충이 돼가지고 뭐 이사를 했거나 또는 어떤 뭐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병에 또 걸렸거나 하는 그 시기를 한번 보고
그때 어떻게 축이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그 사주팔자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그 이렇게 조망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저 정권과 지지가 이렇게 희귀는 다름이 있다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그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2장 이제 행운 그다음에 정권과 지지에 따라 그 희귀는 정관에 따라 지지가 다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행운의 성격과 변격 이런 장들은 배운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두 가지 경우가 또 있어요. 그 가장 그 외에 그 지지 중에 시기신이 우를 만나가지고 투출하여 청하게 되면 노남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장이 있는데 이게 하나. 그다음에 이제 이게 희기는 청과가 지지에 따라 다름이 있으면 노남.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운의 성격과 변격을 논함, 그 다음에 행운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 네 개, 다섯 개 정도 되죠.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운을 보는 그 기본적인 그 틀이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비록 얼마 이제 자세하게 돼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사주를 직접 상담을 하면서 이것을 그 증명을 해 가면서 이렇게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지지 중에 희 귀신이 운을 만나 투출하여 청하게 되면 노남이라고 하는 장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걸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그 삼장은 그 상고는 다 마무리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사귀신격과 사흉신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